지난 국민의힘 대표를 지내던 시절부터 충남 지역 그리고 충청 지역 전반의 발전에 대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점은 지금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세수 추계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SOC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번에 추가로 발표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두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충청권이 광역화해서 메가시티화하는 것에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앞에 둬야 된다는 것에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충청남도, 세종, 대전, 충청북도를 연계하는 광역교통망, 특히 철도교통망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일정 부분 추진되었던 것처럼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작년부터 경기 남부의 동탄의 국회의원이 된 뒤로 사실 경기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충청권과 바로 연담화되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경기 남부권과 충청권이 상당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서부 축에 경부선 철도를 공유해서 이미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충청 남도권으로 내려오고 있지만은 저는 그 동쪽으로도 이제 동탄 그리고 용인 일대와 청주공항을 잇는 이 철도망도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기 남부에 산업이 발달하는 지역과 충청남도 북부에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 연담화되어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수출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 비전입니다. 그리고 CTX라고 얘기하는 광역급행철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충청권 주민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약 4조 원 정도의 규모의 예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국비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느냐에 대해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서도 기건설된 GTX-A 노선을 제외하고는 많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경제 사정에 맞추어서 GTX 사업도 국비가 최대한의 비율로 70%가량 투입돼가지고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대구 경북권에서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과 비슷하게 시작되었던 대경선 광역철도가 이미 개통이 되었습니다. 대경선 같은 경우에는 경부고속철도 개통 이후에 경부선 기존선의 유휴 용량을 이용해가지고 광역철도를 개통시킨 사례인데요. 저는 이것의 건설이 거의 동시에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청권의 호남선과 경부선 철도를 이용한 광역철도망은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대경선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광역철도 사업에 비해 가지고 그리 크지 않은 비용으로 이미 광역철도망이 구축되어서 지역의 통합화 그리고 또 메가시티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충청권의 호남선과 그리고 경부선을 이용한 계룡, 옥천 등의 구간에 있어서도 이런 광역철도 사업이 무리없이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남부 지역과 충청권의 그런 어떤 연담화가 진행되게 되면은 청주국제공항 또한 경기 남부권을 포괄하는 지역의 관문공항으로 탄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김포공항에 대한 접근성보다 청주공항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는 그런 교통망 구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청주국제공항의 활용성도 높이겠다는 이런 비전을 드립니다. 그리고 SOC 공약은 이 정도로 최소화하되 기추진되는 사업들을 무리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 제가 이미 밝힌 공약들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소신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종시가 완전한 형태의 생중수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이전하여 건설하는 것을 이미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브라질리아에서 삼관반장을 통해서 같은 공유 공간에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괴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미 세종의 S1 부지에 19만 평 가까운 땅이 있기 때문에
부지는 충분하고 저는 그 공간이 대한민국 정치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공간으로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정치와 행정이 주도되는 시절에는 여의도와 용산 또는 여의도와의 청와대의 거리가 물리적으로 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간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개의 어떤 정치 문화를 형성해서 협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최종의 새로운 형태의 집무실과 의사당 배치를 통해 가지고 바꿔야 된다. 이걸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과학 수도, 과학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지난번에 공약하기로 과학 기술인들에 대해 가지고 연구 성과가 우수하고 그리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지표가 있을 경우에 지금 이미 예술체육요원들이나 아니면은 또 그런 문화예술계에 있는 인사들 또는 체육요원에게 지급되는 여러 가지 혜택들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인에 대한 연금 그리고 일시보상금 제도를 강화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대덕연구단지나 충청권의 훌륭한 연구시설에서 연구한 연구원들이 국제적으로 훌륭한 학술적 성과를 내거나 했을 때 속한 기관에서 보상이 나오는 것 정도를 제외하고는 국가 기준으로 해서 그들에 대한 합당한 개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서 과학자들 어깨를 펼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충청권에 대한 저희 개발 공약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약간 누락된 게 있으면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부에서 좀 기다렸습니다. 하나는 제안에 관한 질문인데, 예. 이 SOC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충청권에 있어서 좀 억울한 입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곡 신공항이라든가 달빛솔도라든가 나머지 지역에서는 숙조원 가까이 되는 사업들이 추진력이 사실 순환 같은 그런 것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청주공항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쪽에서는 서산공항이 2018년에 네.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질문입니다. 이 지금 개혁신당이 어쨌든 제3당으로서 어떻게 보면 양당 체제 속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했을 때 그래도 가장 가능성 있는 곳이 충청권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아직까지 별다른 개혁신당에서 공세라든가 공약이 이렇게 별로 잘 안 보이는데 그 부분과 함께 어쨌든 대선 이후 정계 내가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권의 전망 대선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특히 아까 서산공항에 대해 주신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사실 서산 비행장에다가 민수용 공항시설 설치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같은 것들이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이 공약하신 사안들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계셨는지조차 의문이라 가지고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대표직을 계속 수행했거나 그랬다면 좀 달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우선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개혁신당의 당세가 특히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당원 증가 추이를 보면은 충청권에서 최근에만 수천 명의 당원들이 추가로 가입하는 그런 수치를 저희가 받아들었습니다. 특히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충청도 지역 중에서도 아까 경기도와 연담화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근로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세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의 대표성도 확보될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당을 차리고 나서 사실 계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국이 한 지난 6개월간 혼란하다 보니까 충청 시민들, 시도민들을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방문 빈도와 그리고 정책 발표의 그런 어떤 횟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 모십니다. 국민의힘에서 계속 단일화 공부를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후보님 입장에서는 단일화 절대 불가능인지 아니면 이런 문제가 실행된다면 가능한지 일단 궁금합니다. 객관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뉴스원 갤럽 조사였던가요? 한 이틀 전에 발표된 조사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바라는 대로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개혁신당의 이준석을 지지하는 표의 상당수는 만약 김문수 후보로 단일 후보가 결정됐을 경우에 상당수의 표가 이탈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특성이 그 계엄이나 탄핵 사태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공학적인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는 전혀 그런 산술적 단일화의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그런 실증적 지표가 있는 것이고요.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최종 후보가 이준석으로 결정되면은 국민의힘의 표를 찍던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는다, 이런 결과도 저희가 엿볼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단일화를 진행한다 한다면은 그런 이준석으로 후보가 결정되는 방향이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한덕수 김문수 사태에서 볼 수 있었듯이 저쪽 사람들은 단일화 논의에 들어가는 순간 이전 축을 넘어서 가지고 거의 뭐 난투극이 벌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가 이제 현실성 측면의 차원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그런 정치공학적 단일화를 통한 단기적 목표보다는 결국 대한민국의 정말 젊은 세대가 실망감 없이 지지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개혁신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를 전제로 하는 어떤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저희의 요구 조건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의도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과도 없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수정들의 공격적이라고 하는데, 네. 정부 양국권이랑 지금 충남 대표권 대한민국 수출 반지로 마셨고, 지금 이 충남이라는 곳을 투명하고 진행하고 있는 알고 있어요. 어떤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AAA 사업에 혹시 들어본 적 없나요? 그건 내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번 타입에서 경기 지금 동탄 명시시와 네, 예. 경기도 지역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기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지금 충남 같은 경우 광역철도라든지 배송시하고 계신 말씀하셨는데, 예. 충남에 그냥 해결해야 되는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거가 있습니다. 뭐 그거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가시티화를 통해 가지고 광역교통망 연계가 우선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이제 천안 지역의 이제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해봤을 때는 결국엔 지역에 지금까지 기형성된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를 넘어서 가지고 결국은 창업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들었고요. 뭐 사실 구체적인 공약으로 들어가자면 저도 숙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어떤 분야를 특정해서 말씀하시는지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충남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 한두 가지만 하고 진행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제가 그대로 계승해가지고 공약을 말씀드리자고 하자면은 뭐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분야를 좀 특정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소시사업 같은 건 이미 한 20년 정도 맞습니다. 인도 현금 그리고 시장을 교육이라든가 변리투 기회력 같은 경우에는 40대 젊은 정치인들하고 여러 가지 뭐 현신하는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뭐 교통망 관련해서도 말씀 안 드린 게 또 있다면은 지금 당장 이 천안권으로 내려오는 광역교통망 같은 경우에는 지금 1호선이라든지 아니면 고속 시외버스 정도가 접근성이 있을 텐데요. 그에 더해가지고 지금은 경기 남부권의 평택 정도까지만 운영되는 서울 강남으로 통하는 광역버스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자는 것도 지역의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야가 특정돼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그 분야 상관없이 차량성 있는 분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국민의 시절에도 다 발표했던 공약들 중에 보면은 뭐 사료단지를 만들겠다, 서산 비행장을 서산공항을 하겠다, 다 열거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번에 교통공약과 더불어 가지고 세종시 공약 그리고 과학기술 공약 등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네. 스페이스 김정남 기자라고 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충청에서도 수성장의 당원가를 택하고 하셨는데 이게 그 충청에 유의미한 행동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 다양한 분들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우선
궁금하고요. 질문까지 더 드리자면은 이제 지역에서는 지금 화력발전소 폐쇄 문제가 지역의 큰 현안입니다. 이게 지역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후보님 10대 공약에서는 따로 짚어주시는 내용은 없었는데 혹시 관련된 공약이나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희 에너지 수급 정책이 있어가지고 화력발전소가 사실 석탄화력발전소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 폐쇄가 돼야 된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재생에너지 위주로 급격하게 재편되는 과정 속에서 불안정한 어떤 전력 사정을 만들어야만 안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지역 내의 그런 화력발전소 이런 문제는 에너지 수급 계획에 따라서 대처해야 된다. 특히 충남권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산업단지나 이런 것이 많지만은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것은 수급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산업의 수요에 맞춰가지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춘천권 지역의 자원가입 추세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그런 충남 북부 지역이나 아니면 또 대전 일대의 연구단지 위주로 저희의 주지층과 겹친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남과 그리고 그런 대전 유성 아니면 세종 이런 지역의 젊은 세대의 거주 지역 중심으로 저희가 당세가 확장되어 가지고 다음 지방선거 때쯤에서는 그 지역에서 기초의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는 유의미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이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그 결승만 이기는 것들 후보로서 10%가 이제 이런 간단한 앞에는 어떻게 부분을 굉장히 나가고 현재 선거 분위기가 정말 연착화돼서 끝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개인의 의견이 아직까지 TV 토론이나 이런 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권자에 대한 접촉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는 유권자분들께서 이런 공약에 대한 준비 사항 이런 것들을 TV 토론을 통해서 조금씩 확인하시면은 표심의 이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지난 탄핵 대선과 좀 다른 지점이 있다면은 지난 2017년 탄핵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반기문 총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의 대안들이 검토되었던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윤 어게인이 이러면서 중도 보수 진영에서 시간 낭비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심이 형성되는 기간이 직전 선거보다 더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 개혁신당의 지지층의 구성을 보면은 세대별로 좀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문수 후보보다 높게 지지율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저는 이것이 윗세대로 전파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고 그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게 사실 밴드웨건이라든지 아니면 큰 집 이론 같은 게 동작하는 시기에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표 방지 심리가 무너지고 실제 이준석으로 돌파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중도 보수층에 퍼지게 되면은 저는 그게 동탄할 수 있었던 큰 변화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포시도시 같은 경우는 부천이 이전에 성남 혁신도시로 지정되는 경우에 인프라 부족 문제가 좀 꾸준히 제기되는 지역이에요. 이 이전 정부에서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에 공영발전을 보호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현재 잘 풀리지는 않고 기대했던 주의들이 맛있는 상황인데요. 이 내포신도시도 공공기관 이전에 후보님은 굉장히 저는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가지고는 많은 일자리가 확보되기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도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해 가지고 지역이 기대하는 것에는 좀 못 미치는 이야기를 제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지역에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공공기관 이전보다도 조금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산업이나 이런 걸 유치한다면 확실히 농업이라든지 축산업과 연계된 것들이 좀 와야 된다. 그래서 한정지어서 얘기하자면은 농축산에 관련된 공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충남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화성시에서도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서해선 철도의 서울까지의 연계가 빠르게 진행됐어야 되는데 신안산선과 연계가 조금 미진해서 사실 서해선 철도가 장암선과 이어져 가지고 이 서해안 경제권이나 아니면 관광벨트가 확실하게 완성되지 않는 것이 좀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포 신도시도 사실 충청남도 서부 지역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서해안 벨트가 관광벨트가 되고 또 무엇보다도 경제벨트가 되는 것에 그 성과에 따라 가지고 내포 신도시의 배후 행정타운으로서의 가능성이 열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뭐 서해선이 완성되는 순간부터 수도권 서부 지역과 연계가 이제 완성되게 되면은 상당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서해선과 장암선이 연결돼가지고 결국은 익산까지 이어지는 그런 교통의 중심지로서 충남 서부권이 발달하는 것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총 주제 하신 주자들 중에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겠습니다. 그 아까 질문드렸던 화력발전소 폐쇄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에너지 수급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지만 해당 지역들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이제 폐쇄되면서 실질적인 공공한 문제와 개고강도 비소멸에 이르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당장 올해 말부터 시작이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충남이 가장 좀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이긴 하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나 이 부분과 그 해당 지역이 받는 영향과 대안과 관련해서 부분을 생각을 해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단지의 배후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뭐 다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그것을 다 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전력의 품질이라는 것도 문제가 되어가지고 현재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 같이 안정적인 수급을 할 수 있는 것에 완벽한 대체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업의 수급에 따라 가지고 제가 바꿔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 당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뭐 삼척이나 이런 곳에 화력발전소들이 실제 산업 수요에 비해 가지고 과잉 생산되고 있다는 지점 때문에 빠른 폐쇄가 이제 이야기되고 있기도 하지만은 저는 지금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산업단지 등의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른 폐쇄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토론 프로그램에서 민주당 김진희 의원께서 하나라 의원한테 기업신당이 양비론적 비판보다는 민주당 편에서 같은 부분이 국민의힘의 타점을 맡아야 된다는 민주당 얘기를 하셨는데 의원님의 후보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정책면에 있어서는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정의 건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는 약속을 할 때도 공약에 책임 있는 약속을 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과도한 포퓰리즘을 지향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충남 지역에 대한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열거하자면 여기서 계속 다 할 수 있겠지만은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렇게 설명드리겠던 것은요. 저는 민주당에서 최근에 보이는 포퓰리즘적인 행태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적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갑자기 이제 그 당의 내홍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공약이나 선거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선거에 돌입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비판할 지점들이 좀 적게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저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좀 승세를 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지역에 가서는 이 말하고 저 지역에 가서는 이 말하고 좀 약간 모순되는 점, 형식 논리를 많지 않는 지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걸 지적하다 보니까 박용진 의원님 같은 분이 뭐 저와의 친분이 있음에도 좀 불편한 기색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박용진 의원님 말씀과는 다르게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정책적인 면에서는 지적당할 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 저도 뭐 큰 당의 당대표도 지내봤고 하기 때문에 이 공약을 그냥 열거식으로 다 큰 거 지역에서 해달라는 거 백과사전식을 만들어서 던지는 것이 가장 쉬운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예를 들어 도지사 나온 사람들 그 공약이랑 국회의원 나온 사람들 공약 다 합쳐서 합집합으로 내면은 그냥 욕은 안 들어먹거든요. 근데 저는 책임감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 그리고 재원 마련 대책 그리고 현실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야기해 줘야 된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주제 주자분들 더 질문이 없으시면 그냥 자유롭게 언론인들이 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준수 김부장입니다.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신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후보나 양당 후보님께서 후보님이나 아니면 다른 후보나 피싱하는 전략을 쓰면은 그거에 대한 생각하신 전략이 있을 수 있지. 저는 뭐 패싱을 하려고 하겠죠. 예, 패싱을 하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저에게 주어진 발언권이나 이런 것들이 뭐 박탈되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떤 의미 있는 유권자에 대한 공약 전달, 정책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중요한 토론을 한두 번 해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의 상대가 뭐 답변을 장황하게 해가지고 일부러 질문 기회를 차단한다든지 하는 전술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모습 하나하나를 아마 국민들이 어떤 의도인지 이해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와 한 7, 8년 전인가요? 한번 그때 성남시장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토론을 한번 같이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 이재명 후보의 스타일을 보니까 좀 피상적인 답변이 많았던 거로 보이는데 저는 그런 부분 잘 파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질문? 네, 오늘 그리고 또 저희 와서 또 지역 주재 기자님들께서 주신 질문 중에 제가 아까 봤을 때 화력발전소 문제라든지 아니면 충남에서의 여러 가지 공약들 중에서 제가 만약 부족한 부분 좀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나중에 또 보완해가지고 제 SNS나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가지고 제 입장을 또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인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저희 그 공보 담당자들에게 혹시라도 부족한 질문이 있다면 서면으로나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은 제가 또 입장 추가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충청도 지역에 대한 개혁신당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과는 좀 다른 방향이 될 것이다라는 것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경기 남부 지역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충청 지역과 연계성은 저희 동탄 지역에서도 관심이 많고 하다못해 최근에는 동탄에서 세종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시외버스가 신설될 정도로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뵙고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부장님. 알수 있다, 모르겠다. 개혁신당에서 지금 토론회가 지지율 반등에 분수령이라고 판단을 할 것 같은데, 토론 시간이 신나기도 하고, 그 신나 시간은 정치 보관을 통한 좀 보일 경향이 있는데, 이 지지율 반등을 할 수 있다는 판단 자체가 좀 나빠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탄핵 대선이기 때문에 표심이 굉장히 연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는 유권자의 변동 가능성이 다른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대선이 예를 들어 한 5, 6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을 통해 가지고 치러지는 상황이라면은 이미 유권자들의 공약에 대한 숙지나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져서 경성화되어 있는 상황일 텐데 지금은 짧은 기간에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연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저 아직까지 유세하러 가면은 국민의힘 계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권자들 중에서 좀 생업에 바쁘시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초적인 정보도 아직까지 접근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토론회가 큰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지난 탄핵 대선 때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토론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표심 변동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 등의 표심은 굉장히 요동쳤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토론을 잘한다 이런 얘기보다도요. 각자의 후보들의 기회가 좀 지금까지 유권자 접근할 기회가 적었다는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예. 지금 없으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